그러면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A동 102로 이렇게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인이를 부동산 왕자로 만들어드릴 조은희 교수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건축물 대장. 지난번에는 우리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건축물 대장 어떻게 떼는지 한번 배우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물 대장도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주요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소유자 등 건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기록된 문서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 누가 대장이다? 건축물 대장이 대장이다 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려요. 사실 그 대장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 등기사항정보증명서 배웠잖아요. 등기부 등본. 거기에 표제부에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소 써 있고 몇 동 몇 호다, 면적도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보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두 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가끔 오래된 건물에 그런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면은 우리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그거를 계약하면 어떻겠어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동호수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 또 소유권에 대한 얘기도 써 있어요. 이게 누구 건물이다라는 게 써 있거든요. 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그러면 누가 우선하겠어요? 네, 등기부 등본이 우선합니다. 요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게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해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때 꼭 건축물 대장 안에 나와 있는 동호수를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어요. 내가 이 집을 봤어요. 집을 봤더니 A동 101호라고 써 있는 거예요. A동 101호.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1동 지하 1층 1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A동 101호 이렇게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있지 않은 동호수를 써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 대장에 1동 지하 1층 1호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소를 써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착공일, 용도, 실제 면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문 열고 들어가는, 나만 쓸 수 있는 면적, 그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렇게 우리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제가 주의 써놨습니다. 아까 동호수 주의하라 그랬죠? 두 번째 주의할 거는 용도예요. 이 건축물 대장 안에는 이 건축물의 용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택이면은 주택이죠? 근데 만약 상가다 그러면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근린생활시설이 상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파는 곳, 커피숍 이런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생기고 주택처럼 생긴 상가가 있습니다. 그거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안 나와요. 전세자금대출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누가 봐도 집이잖아요. 누가 봐도 주택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어요. 1층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더니 뭐예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있죠? 용도가. 그리고 사무소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집이라고 보이지만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가 건축물 대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건축물 대장은요, 일반, 집합 이렇게 나눠서 띄어져요. 그래서 일반은
건축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뭐 홍길동의 땡땡명 이런 식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일반으로 띄고요. 집합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거, 우리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그런 거는 집합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집합으로 받아야 되겠죠. 집합 건축물로 띄면 되고요. 그 안에 또 어렵게 총괄, 표제부, 전유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유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총괄은 이 집원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띄어지는 거, 표제부는 이 집원 안에 아파트가 이렇게 동이 있죠. 이 동이 다 띄어지는 거. 전유부는 나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내 호수만 띄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 전유부를 띄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구분 예시 써 있네요. 땡땡땡 아파트 1동 202호에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경우 대장 구분 아까 일반 집합 중에 뭐예요? 소유주가 여러 명 거니까 집합, 그리고 대장 종류는 전유부. 왜냐? 202호는 나만 쓸 수 있으니까 전유부를 띄는 겁니다. 근데 단독주택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 신청할 때 대장 구분 일반, 대장 종류 일반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만 쓸 수 있는 건물이니까.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꼭 소유주만 뛸 수 있다? 아니다. 누구나 다 뛸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저 건물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한번 받아볼게요. 발급을 받을 때는요, 정부24라는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정부24를 이제 쳐서 들어가시면 돼요. 정부25 아니에요. 24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땐 어디 가야 된다 그랬어요? 복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땐 인터넷 등기소 가야 되죠. 그리고 700원,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근데 건축물 대장은 무료로 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24에 들어가면은요, 밑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이렇게 쭉 떠요. 여기 조은희님 로그인을 해놨네요. 뭐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 대장 있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클릭을 하면요, 여기 건축물 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기 누르면은 여기에 써 있죠.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뭐 무인 발급기로 다 할 수 있고요. 즉시 처리됩니다. 대부분 즉시 처리되고, 발급 500원 써 있는데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기를 들어가 보면요, 드디어 이게 나옵니다. 건축물 소재지, 우리 주소 쓰는 거예요. 몇 번지다. 그리고 대장 구분은 아까 일반 집합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합을 클릭을 해봤어요. 그리고 대장 종류 안에서 내가 들어가는 내 면적만 보고 싶어요, 내 호수만 보고 싶어요 하면은 전유부 이렇게 띄고, 호명칭 몇 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니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이 나옵니다. 그럼 또 민원 신청하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제가 2건을 신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바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바로 처리 상태, 처리 완료. 그래서 출력 누르시면은 건축물 대장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한번 또 봅시다. 우리 건축물 대장에서 뭘 중요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계약할 때 동호수, 동호수, 눈에 보이는 동호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동호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동호수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층별로 뭐가 있는지, 이게 아파트니까 층별로 뭐가 있는지 전유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 현황도 나와요. 소유자 현황. 우리 소유자 현황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소유자 현황이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층별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전유부입니다. 그리고 표제부도 나와 있어요. 표제부도 표지 같은 거예요. 우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제부가 표지듯이 건축물 대장도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 건축물 대장 맨 처음 나오는 전유부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이제 동호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유부를 보다 보면요, 이런 건축물 대장도 있어요. 보시면은 일반 건축물 대장 위에 떠 있죠. 제가 이거 좀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뭐예요? 이 건축물은 건축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데는요,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돼요. 즉 내가 만약 이런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매년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내라고 날라와요. 그럼 그거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다시 그 규정에 맞게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이런 건물을 샀다 혹은 내가 전세로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집이 위반 건축물이래요, 완벽한 건축물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안 빌려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빌려주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지금 세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예요? 동호수. 동호수 제대로 봐라. 두 번째 뭐였어요? 용도. 주택인지 근생인지 꼭 봐라. 세 번째 뭐예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사실 요겁니다. 첫 번째,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 등본이 우선해요.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이 대장입니다. 두 번째, 동호수는 눈에 보이는 거를 믿지 말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를 믿어라. 세 번째, 아파트 빌라는 소유자가 여러 명인 집합 건축물이니까 우리는 집합 건축물을 띄는 연습을 하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거, 위반 건축물 피해라.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전세 사기 예방과 계약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에서 어떤 사항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